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건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장중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2.07포인트 0.89% 하락한 2470.90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46포인트 1.39% 하락한 812.1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낙폭이 작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를 보였죠. 물론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이제 순매수를 보이면서 뭔가 좀 그 장중 저점에서 지수의 어떤 그 낙폭 축소를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의 스탠스는 매도예요.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 전부 매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외국인의 매물을 좀 받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기관도 소폭이나마 매도 우위예요. 근데 기관은 아마 지금 매수로 돌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그래서 기관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남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장의 전체를 봐서 아직까지 불확실성,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연준의 6월 FOMC 결과를 두고 시장이 일단 좀 그 관망 모드,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 그리고 다우하고 S&P 500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시도를 했죠. 그런데 장 중반 넘어가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사실 지금 그 시장의 좀 불안 요인은 어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채금리죠. 10년물 국채금리가 3.5%에 근접을 하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그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2년 만기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 최고치예요. 금융위기 때 이후에 최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국채금리가 시장을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대응을 상당 부분 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그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0.7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이제는 뭐 90%를 넘어가고 있어요. 뭐 어떤 보도에는 99%까지 올라왔다. 뭐 거의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정사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강력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아시겠지만은 오후장 중반 이후에 저점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90대 중반까지 낙폭을 줄여놓는, 그러니까 장중 저점이 어제 2457이었는데 거의 40포인트를 돌려놨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또 오늘 또 그 반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을 길게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이런 단기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 또 매물의 증가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고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우리 시장에 반영될 FOMC 결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 갈수록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에 대한 관망 심리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국내 증시에는 약간 그 반대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그 반대 매물의 영향력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FOMC가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FOMC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취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코스피 지수 레벨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결국 이제는 시장은 그 정도의 어떤 악재 레벨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FOMC 이후에 당장 내일의 어떤 시장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즉흥적인 반응, 일단 딱 그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만은 오히려 진짜 반응은 하루 이틀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번에도 시장은 일단 그 FOMC의 결과를 호재로 해석을 했다가 뒤늦게 이게 매파적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지수가 오히려 올랐다가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이후 금요일이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 상당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떤 이벤트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벤트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FOMC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좀 불확실성의 해소, 완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는가라는 조금 기대 섞인 전망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상승 종목수는 늘어났죠.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장부터 뭐 이차전지라든가 뭐 일부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그 매수세의 증가는 철저하게 낙폭과대에 기반한 그런 매수세의 증가입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들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쪽이 뭐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 있는 몇몇 종목들이 오른다든가 또 그 뭐 이런 거 투자와 관련된 무드나무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오른다든가 또 그 밖에 이제 뭐 이런 그 육계 관련주라든가 몇몇 종목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업종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2%대 중반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가장 큰 역시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화물현대의 파업이 종료가 되면서 우려했던 이런 그 운송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것들이 오늘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음식료 업종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리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석들,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 자료가 나왔던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음식료 업종들은 이런 곡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가격의 전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의 증가, 수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불러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뭐 여전히 하락 업종 및 하락 종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그대로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잘 얘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의 그 전반적인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돼야 되고 해소가 돼야 돼요. 지금 시장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악재라든가 악재 영향력이 갑자기 커졌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심리에 좌우되는 시장이다. 이미 악재는 던져져 있는데 그런 악재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 그리고 이벤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논리들까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지수의 영역은 이제는 분명히 저평가의 영역이에요. 밸류에이션 이런 부담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뭐 2,400대 중반이라는 지수대가 이제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뭔가 바닥을 확인하고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에 지금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돼요. 단순히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빠졌다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전략에서 1순위로 이제는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할 때 우선순위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조금 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상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도 아마 오후장에는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당장 내일 아침에 그 FOMC 결과가 발표가 된다는 점에서 관망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겠지만은 그 와중에도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시장 지수대에서는 충분히 어제 오후와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이는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가세가 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오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금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악재라는 것이 언제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지수의 레벨은 한 단계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악재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악재의 강도라든가 어떤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줄 뿐이지 새로운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금 시점, 지금의 지수대에서는 지나친 우려 또는 지나친 비관론보다는 이제는 조금 향후의 시장, 이벤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시금 어떤 그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준형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